이번 주 중으로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모든 지역이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합니다. 뉴저지주에서 25인 이하의 야외 모임이 허용되는 등 단계별 정상화가 계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확대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인 의사협회가 개최한 4차 한인 무료 행차 테스트가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실시됐습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플러싱 병원과 109 경찰서에 도시락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육류 가공 공장이 노동자들의 감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2차 집단 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마스 착용을 둘러싼 분쟁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직 근로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에볼라 치료제인 렘드시비르를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뉴욕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롱아일랜드와 미드 허슨 지역이 경제활동 정상화 1단계 돌입을 위한 7대 조건을 달성해 내일부터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드 허슨 지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처음으로 봉쇄 지역으로 지정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등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분류한 10개 지역 중 뉴욕시만 봉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지역들의 경제 정상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열차 700대에서 최대 105대를 추가해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뉴욕주는 제한 조치 완화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최대 10명까지의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쿼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뉴욕주 내 모든 프로리그 스포츠 훈련 캠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5명 이하의 야외 모임이 허용되는 등 단계별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케어 센터와 캠프도 곧 재개방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최대 25명까지의 야외 모임과 주 저녁에 주립 사설 캠핑장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는 야외 식사나 졸업식 등에는 새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내 모임의 경우 여전히 10인 이하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마스크 착용도 강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데이케어 센터와 캠프 재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앞서 데이케어 센터 재개방이 주정부 정책 사안 중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뉴저지주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필수 근로자를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뉴욕, 뉴저지주 모두 오는 9월 가을학기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원격, 대면 수업 병행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의 등교 재개에 이은 감염 확산 소식에 학교 재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규제를 확대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량 실업, 휴업 사태가 발생하자 외국인 이민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반이민 강경론자들은 치솟는 실업률과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문화 교류를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과 임시 고용을 위해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 국적을 보면 미국과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출신이 전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무부 이민문제 담당 리언 프레스코는 문화 교류 비자 J1의 대부분은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 여름철 일자리를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며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현실적인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조경업, 가사도우미업, 건설업 등 업종의 종사자와 계절 근로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며 이는 미국 이주 노동자의 전체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주 한인의사협회가 개최한 4차 한인 무료 항체 테스트가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실시됐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리안 닥터 어게인스트 코비드-19 태스크포스 주최로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사전 접수한 300명의 한인을 대상으로 제4차 무료 코로나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이거 드라이브 테스트로 테스트 한 300개 정도 하고요. 이 항체 검사를 함으로써 코로나에 환자가 걸렸었는지 안 걸렸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뉴욕, 뉴저지 총 환자 수가 1000명이 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 정도 양성을 보이는 환자분들을 지금 뵙고요. 오늘도 비가 오고 이런데 지금 마운트에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주셔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한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손가락 끝에서 혈흔을 채취한 후 10분 후 결과를 알 수 있는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코로나 항체 검사는 뉴욕 한인의사협회, 뉴저지 의사협회, 재미 한인의사협회, 카마 뉴욕 지부 소속 500명의 한인들을 구성된 코리안 닥터 어게인스트 코비드-19 태스크포스 주최로 지난 4월 25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실시된 1차 검사를 시작으로 5월 2일 2차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5월 9일에는 뉴욕 플러싱 H마트에서 3차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게 항체 검사이기 때문에 항체 검사의 특징은 이제 바이러스에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항체가 만들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항체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여부, 그리고 얼마나 최근에 접촉이 있었고 노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양성이나 음성의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자세한 것이 이제 궁금하시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주치의한테 문의를 하셔서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고. 뉴욕 한미의사협회 이현지 회장은 공식적으로 예정된 4차례에 걸친 코로나 항체 검사를 성공리에 마쳤다며 앞으로도 웹사이트 운영을 통한 핫라인과 원격 지원 서비스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 내 코로나19 테스트는 CVS, 라이트에이드에서 가능하며 뉴욕시는 시리MD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뉴욕주 전역에는 700개의 진단 검사장이 있으며 하루 4만 건의 진단 검사를 1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진단 검사는 통계학 자료로 경제 재개의 핵심 기준이 되며 재개 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뉴욕 플러싱 병원과 109 경찰서에 한식 도시락과 마스크 1,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늘 플러싱 109 경찰서와 플러싱 병원에 한식 도시락 140여 개와 마스크 1,00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도시락 메뉴는 갈비, 잡채, 전, 김치 등 한식을 알 수 있는 대표 메뉴로 구성되었으며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영양 성분도 고려해 건강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뉴욕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한식 홍보용 도시락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경찰 관계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기획된 이번 도시락 전달식은 평소 한식 알리기에 앞장서온 회원들의 숨은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널리 알리고자 10년 전 결성된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레스토랑 대표, 음식 연구가 등 80여 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뉴욕의 경찰, 의료기관에 저희가 한식 도시락과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회는 매년 8에서 10가지 행사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식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식재 공동구매 사업은 가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협회는 매년 알버니 국회의사당 에이신 문화행사 한식 지원, 뉴욕 오픈 태권도 챔피언십스, 32가 코로나 퍼레이드 대형 비빔밥 행사 지원, 할렘 데모크라시 프랩 퍼블릭 스쿨에서 열리는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한식 음식 지원, 유명한인 셰프 음식 강연, 뉴욕 소재 대학교 한식 문화 행사 지원 등의 정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퀸스 한인 밀집 지역을 위해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관계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문을 닫았던 육류 가공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자들의 감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2차 집단 감염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4월 말 기준 미 전역 100여 개의 육류 공장 노동자 중 5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으며 20여 명이 숨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영리 단체인 식품환경보고 네트워크는 지난주 기준 감염자는 1만 7천 명, 사망자는 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00여 명의 직원이 매일 최대 3만 마리의 돼지를 도살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스미스필드 돼지 가공 공장에서는 85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2위의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의 경우 아이오와주 공장에서 730명, 워털루 공장에서 무려 1,031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 공장들이 재가동하면서 감염자의 완치 현황, 신규 감염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육류 공장이 감염자 수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대중에 식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감염 규모를 공개하고 공동체에 주의를 주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초적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분쟁과 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23일과 24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속 골프를 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의 참전용사 기념관을 찾으면서 검은색 천 마스크를 착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골프를 쳤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 광고를 링크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한 슈퍼마켓에서는 쇼핑객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 간 몸싸움 소동을 벌였습니다. 쇼핑객들은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 질렀으며 한 남성은 자신의 마스크를 벗고 한 여성의 얼굴에 대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다우전 옥스에 있는 99센트 매장에서도 종업원이 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고객은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다며 주먹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뉴욕주 지하철역에서는 대여섯 명의 경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세의 여성과 어린이를 강제로 체포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과잉 단속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필수 인력 사망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공공직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전몰한 장병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가운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의료진 등 공공 필수 인력 역시 전몰 장면과 마찬가지로 영웅이라는 평가와 함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ow do we honor them? We honor them by growing stronger together. And during these times, there are so many Americans who have really risen to the challenge, done more than anyone could ask, more than anyone could expect.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remember them and we thank our heroes of today. Today, we're saying we honor that service,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every government in the state of New York provides death benefits to those public heroes who died from COVID-19 during this emergency. 코모 주지사는 사망한 공공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이른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사망 위로금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과 응급요원, 경찰관, 소방관, 공공교통 종사자 등이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금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어제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맨하탄 허드슨강에 정박한 퇴역 항공모함 인트레피드호의 간판 위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대응 필수 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위험수당 지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연구원이 주도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에 세계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서울대병원 측이 오늘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NIH와 서울대병원은 공동 실시한 국제임상시험에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1명이 참가한 임상실험에서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가짜약을 10일간 투여해 비교한 결과 가짜약 투여 환자군은 15일 만에, 렘데시비르 치료군은 이보다 4일 빠른 11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치료 기간이 31% 단축된 것입니다. 또 렘데시비르 투약 후 14일째 사망률이 11.9%에서 7.1%로 줄었습니다. 한국 연구 책임자인 오명돈 서울대 병원 교수는 치료제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사망률 감소인데 이번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렘데시비르 국내 사용과 관련해 한국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을 신청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How wealthiest hospitals reaped billions in bailout. U.S. agency questioned over aid meant for providers struggling with pandemic. 코로나 사태 속에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큰 병원들이 작은 사업체들 대신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 large recipients, including Providence, have received a total of more than $5 billion in recent weeks, according to analysis of federal data by Good Jobs First, a research group. Those hospital chains were already sitting on more than $108 billion in cash, according to regulatory filings and the bond rating firms S&P Global and Fitch. A Providence spokeswoman said the grants helped make up for the losses from the coronavirus. 연구 단체인 Good Jobs가 연방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로비던스를 포함한 20명의 고액 수령자가 최근 몇 주간 총 50억 달러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신고와 채권 등급 평가 회사인 S&P 글로벌과 피처에 따르면 이들 병원 체인들은 이미 1,08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California rushed to save lives. Now it must save its economy.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주들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주들은 폐쇄 후에 경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California was the first state to shut down to counter the coronavirus
and has avoided the staggeringly high infection and death rates sustained in the Northeast. But the debilitating financial costs are mounting every day. California has an estimated unemployment rate above 20%, according to Mr. Newsom, far higher than the 14.7% national rate and similar to the estimated rate for the New York State, where the virus has hit the hardest.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문을 닫은 최초의 주이며 북동부에서 지속되는 높은 감염과 사망률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손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예상 실업률은 2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실업률 14.7%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바이러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의 예상 실업률과 비슷합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Who's that masked man? 어제 조 바이든이 추도식에 방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Masked Joe emerges, hails vets. Joe Biden donned a black mask and left home for the first time in 2 months, Monday, to lay a wreath at a veterans memorial near his home in Delaware. 조 바이든은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퇴역 군인 기념관을 방문하며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것은 2달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Never forget the sacrifices that these men and women made. Never ever forget.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뉴욕포스트 앞면을 보면요. Nursing home agony. Manhattan facility sued in COVID scandal. 코로나19 사태 속에 요양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Nursing home sued for death. Vic's kin claims neglect. William Oliver suffered gruesome and agonizing pain after being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at the Northern Manhattan Rehabilitation and Nursing Center, according to court papers filed on Monday by his daughter Kim Williams. 맨하탄 북부 재활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윌리엄 올리버스의 딸 킴 윌리엄스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버지가 이 요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A law signed by Cuomo on April 3 as part of the state budget package largely granted nursing homes immunity from suits related to COVID-19. But Williams' lawyer, Joseph Ciaccio, said the legislation allows for claims of gross negligence, which we allege. 쿠오모가 4월 3일 주 예산안의 일환으로 서명한 법률에 따르면 요양원에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스의 변호사인 조셉 시아치오는 이 법률이 중과실 주장을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사 보시면 Scan-do attitude at South Korea night spots. 최근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South Korea will require nightclubs and bars to use scannable QR codes to log customers' visits in an effort to make it easier to trace coronavirus infections.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추적하기 위해 나이트클럽과 bar에서 스캔 가능한 QR 코드를 사용하여 고객의 방문을 기록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Officials said they were implementing the digital registry, which takes effect June 1, after an investigation into an outbreak in the Seoul's Itaewon nightlife district was hindered by people submitting false information in visitor logs. 서울 이태원 유흥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방문객 기록에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람들로 인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되는 이 디지털 등록은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OPT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인 대학 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료 분야 졸업자 등에 대한 예외를 전제로 프로그램을 1년 정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방송에 따르면 국제교육자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유학생,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 단축과 취소로 이미 10억 달러의 손실이 났으며
올해 대학 가을 학기에 유학생 등록 감소로 적어도 3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유학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는 미국 대학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를 폐쇄한 지난 3월 16일부터 소급 적용해 이번 학기 기간이 종료되는 74일간을 일일 급식비 $5 70센트씩 계산해 학생 1인당 $420를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3월과 4월 급식비 $193는 6월 초에 1차 지급되고 나머지 5월과 6월 급식비 $227는 6월 말까지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뉴욕시의 차량 절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 로스앤젤레스시에서는 17% 각각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오스틴의 자동차 절도 사건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집에 머물면서 승용차가 길거리에 방치돼 있는 데 따라 도둑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서서히 경제 재개에 돌입하고 있어 반가움도 크지만 어떻게 정상화를 이룰지에 대한 걱정도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로가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